그러니까 선불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마 이분일 겁니다. 아주 강렬한 눈빛에 덥수룩한 수염, 중국의 선을 전파한 전설적인 인물, 바로 보리달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는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오늘 그 전설의 한가운데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한테 익숙한 달마 이미지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뭔가 신비롭고 거의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 같아요. 9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심지어 소림사 쿵후의 창시자라는 이야기까지. 정말 끝이 없죠? 그리고 바로 이 이미지가 지난 1000년 동안 선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모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후대에 계속 덧붙여진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는 역사 탐정이 되어서요, 이 두꺼운 전설의 커튼을 싹 걷어내고 가장 오래된 기록 속에 숨어있는 진짜 보리달마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파헤쳐야 할 그 유명한 전설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굳게 믿어져 왔는지 그걸 알아야 진짜 모습에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와, 이거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지 않나요? 황제 앞에서도 전혀 굽히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심지어 죽음마저 초월한 듯한 모습까지. 이런 이야기들은 달마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고요. 선종의 권위를 세우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죠. 사실상 이 전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요, 달마가 살았던 5에서 6세기 기록이 아니라 한참 뒤인 8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쓰인 책들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이세요? 최소 3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그 이전의 기록에는 과연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그리고 20세기 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랫동안 동굴 속에서 잠자고 있던 문서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선종의 초기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쓸 수 있는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진 거죠. 바로 1912년입니다.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두누앙 석굴에서 수백 년간 봉인되어 있던 수많은 옛 문서들이 발견되고 출판되기 시작한 해죠. 그리고 이 먼지 쌓인 두루마리들 속에서 우리가 찾던 것, 즉 전설이 덧씌워지기 전에 가장 원형에 가까운 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문헌들이 바로 우리의 결정적인 증거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종, 하택종, 보당종 같은 초기 선종의 여러 분파들이 각자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들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요, 이 기록들이 후대의 그 화려한 전설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신화와 역사를 나란히 놓고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증거들을 손에 쥐고 전설 속 달마와 역사 속 달마를 직접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놀라실 만큼 큽니다. 자,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왼쪽의 전설을 보세요. 황제, 독약, 신발, 온갖 극적인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런데 오른쪽 최초의 기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대신 그는 페르시아인 혹은 남인도 출신 바라문으로 묘사되고요. 도륙과 해가라는 두 제자에게 능가경이라는 특정 경전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펼친 훨씬 더 현실적인 스승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제 전설이라는 껍질을 한꺼풀 벗겨냈습니다. 그럼 진짜 질문이 남죠. 신비로운 초인이 아니었다면 역사적 인물 보리달마가 중국에 가져온 가르침의 진짜 핵심, 그 원형은 대체 뭐였을까요? 다행히도 그 답은 초기 기록 속에 아주 명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후대 모든 선의 뿌리가 된 가르침, 말하자면 선의 최초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 입문, 즉 이입으로 요약되어 첫 번째가 바로 이입, 이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와 똑같은 아주 깨끗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를 깊이 믿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온갖 망상 때문에 그 사실을 못 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벽관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벽은 진짜 벽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바로 이 벽관이란 단어가 나중에 9년 동안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는 전설로 와전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입, 즉 실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4가지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인데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괴로운 일은 과거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좋은 일은 인연에 따른 거니 너무 들뜨지 말고 뭔가를 구하려는 마음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니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진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어떠세요? 신비로운 기적 대신 아주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삶의 지혜가 담겨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의 바탕에는 열애장, 타타가타가르바라는 핵심적인 인도 불교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모든 존재의 내면에는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달마가 가르친 선의 핵심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부처를 발견하고 깨닫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인도에서 온 이 깨달음의 씨앗이 어떻게 중국이라는 새로운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점차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여정의 첫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달마는 자신이 가져온 이 모든 가르침, 즉 이입사행의 수행법과 능가경의 심오한 뜻을 단 한 명의 제자, 해가에게 남김없이 물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는 중국 선종의 제2대 조사가 됐고요. 이 낯선 가르침을 거대한 중국 땅에 퍼뜨려야 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해가는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기쁨 속에서도 벌써 먼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이 전해준 이 살아있는 깨달음의 가르침이 언젠가는 그저 명상, 그러니까 이름과 형태만 남은 딱딱한 이론으로 변질될 것을 예견했던 거예요. 그의 이 우려는 마치 앞으로 벌어질 선의 거대한 변화를 암시하는 예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인도에서 온 순수한 열애장 선이라는 식물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토양과 문화 속에서 수백 년에 걸쳐 점차 독특한 중국적인 선이라는 나무로 자라나는 기나긴 여정의 진짜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설의 안개를 걷어내고 달마가 남긴 선의 최초 설계도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실천적인 가르침이었죠. 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토록 명료했던 가르침이 이후 몇백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역설적인 문답과 기이한 화두, 그리고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강조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중국 선으로 진화하게 되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변화의 이야기가 바로 선의 다음 장을 열게 됩니다.